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참 복잡하면서도 진솔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가까이 있고 싶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관계. 오늘의 주인공은 64세 김영희 씨입니다. 15년을 며느리와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 김영애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들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습니다. 영애 씨의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 수진 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녔지만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수진 씨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영희 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5의 어린 며느리. 요리도 서툴고 집안일도 낯설어 하던 그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가르쳐줘야겠구나. 그렇게 영희 씨는 며느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빨래 개는 법, 아이 키우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영희 씨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도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애썼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난 후부터였습니다. 영희 씨는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고 학원 차량 시간까지 체크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힘들어할까봐 설거지도 영희 씨가 도맡았고 빨래도 자신이 했습니다. 아이들 숙제도 영희 씨가 옆에서 봐주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쉬어야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영희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영희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예전처럼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해. 영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수진이가 말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나? 글쎄, 그냥 피곤한가 보지 뭐. 피곤하니까 내가 집안일을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표정이 어두워. 영희 씨는 며느리에게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애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애들 학원 상담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갈까?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애들 공부하는 거 신경 쓰이거든. 같이 가면 좋지? 그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뭐? 15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알고, 손주들 돌봐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널 힘들게 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15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일어나고, 밥도 어머님이 차려주시니까 제가 만들 기회도 없었고, 애들 숙제도, 학원도, 심지어 애들이 입을 옷까지 어머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널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알아요. 어머님 마음이 나쁘신 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식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처한 표정이었고, 손주들은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내가 할게 하시고, 애들한테 뭘 해주려고 하면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고, 저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들이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진아, 나는 어머님, 저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제 가족 식사를 챙기고 싶어요. 애들 학원도 제가 보내고 숙제도 제가 봐주고 싶어요.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수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영희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며느리가 지칠까봐 모든 것을 대신 해줬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진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앉아 계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할게요. 그래. 영희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1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영희 씨는 계속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아이들에게 오늘 할 일을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이제 며느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 씨가 퇴근 후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광경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다 하잖아. 밥도 하고, 애들도 챙기고. 나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돼?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15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쉬라고? 나는 쉬고 싶지 않은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로 회사에 복직했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아이들 아침 준비, 도시락, 저녁 식사, 빨래, 청소. 수진 씨는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반면 영희 씨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 준비해놨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빨래도 청소도 며느리가 주말에 해놨기 때문입니다. 영희 씨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상해. 집에 있는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이제 다 혼자 하겠다고 해서 나보고 손 떼래. 정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영희야, 그건 어쩌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좋은 일. 내가 필요 없다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15년 동안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보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영희 씨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못 갔던 곳이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왜 안 보였어요? 집에서 좀 바빴어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다 늙었어. 아이고, 저도 옛날엔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도 없고. 할머니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영희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자신처럼 한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외로워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장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으려는데 수진 씨가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 보셨어요? 응, 애들 좋아하는 거 좀 사왔어. 어머님,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나는 정말 널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게 오히려 널 올가맨 거였네. 영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서 다 해줬어. 근데 그게 내 자리를 빼앗은 거였구나.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나쁘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엄마잖아요. 제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서툴러도 실수해도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영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며느리의 외로움이. 수진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15년을 너희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수진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으셨던 것 해보세요. 여행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어머님도 어머님 삶이 있잖아요. 영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희 씨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예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5년 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한 달 후 영희 씨는 일주일간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수진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사진 많이 찍으셨죠? 응, 정말 좋았어. 너무 오랜만에 여행 가보니까 좋더라. 다행이에요. 어머님 요즘 표정이 훨씬 밝으세요. 영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와 수진 씨의 관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애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방식대로 집안을 꾸렸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리를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준비한 식사였지만 영희 씨가 만든 김치와 나물 반찬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거? 배추 좀 절여서 특별하게 만들었지. 레시피 알려줄까?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손주 중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서해 전시회 간다고 하셨죠? 저도 가고 싶어요. 오, 그래? 그럼 할머니랑 같이 가볼까? 네. 엄마, 저 할머니랑 가도 돼요? 그럼 가렴. 할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영애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도 영애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 집의 여주인으로서, 그리고 영애 씨는 할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그날 밤 영애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나한테 김치 레시피를 물어봤다. 예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줬다면 오늘은 수진이가 먼저 물어봐줬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존중받는 기분이었다. 15년 동안 나는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걸 해줬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다. 수진이에겐 숨막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산다. 서예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간다. 그리고 며느리도 며느리의 인생을 산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함께 산다. 영애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한 달 후 영희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로만 준비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영애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이 아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이 자리를 준비해줬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누군가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탱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영애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인생 잘 살아. 나도 내 인생 잘 살게. 네, 어머님 우리 함께 잘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통해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경험. 혹은 누군가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 때문에 숨막혔던 경험. 가족이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